다항식의 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 빠르게 훑어보기만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식을 하나 써봅시다. 이러한 식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x제곱, 2x, 3과 같은 각각의 것들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 같은 경우는 항이 3개가 덧셈 혹은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만약 이렇게 식이 덧셈과 뺄셈 없이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러한 식은 단항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항식 중에서 문자 없이 상수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3, 이러한 식이 있다면 상수항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얘도 지금 동그라미 친 저 숫자도 물론 상수항입니다.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항, 2차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1차항, 2차항이라는 뜻은 항에 붙은 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x제곱이라는 애는 x의 지수가 2이기 때문에 2차항입니다. 자, 2x 같은 경우에는 x의 지수가 1이기 때문에 1차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예제로 들었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은 x에 관한 2차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1차항이 있지만 보통 최고차항으로 차수가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다항식의 차수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더 배워봅시다. 먼저 동류항.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라는 값과 x제곱 플러스 5x라는 두 식을 더해봅시다. 두 식을 더한다고 했을 때 x에 관한 2차항이 2x제곱과 x제곱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말하고, 계산할 때 동류항끼리 먼저 계산을 해서 개수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문자 앞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 다음 1차항의 개수를 봤더니 3x, 5x, 3과 5네요. 두 개를 더해주면 8이 되고 1차항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상수항의 값은 1밖에 없으니까 동류항이 없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류항을 계산하면 식이 훨씬 간단해지기 때문에 동류항을 먼저 계산해 주는 것이 다항식의 연산에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식을 정리했을 때 식을 표현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란 방법이 있습니다. 내림차순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차수가 가장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써주는 것이 내림차순이고, 반대로 상수항부터 시작해서 차수가 낮은 것부터 써주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항식에 관한 용어는 이제 다 배워봤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뺄셈은 당연히 덧셈에서 마이너스 부호만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덧셈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 A, B,
C를 써서 A, B, C는 모두 다항식입니다. 단항식이어도 상관없지만 다항식이 더 어려운 거니까 단항식은 당연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항식의 덧셈에서 배우는 거는 더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동류항 계산하는 걸로 다 알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항식끼리 더할 때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상관없다는 교환 법칙, 다항식 3개를 더할 때 더하는 순서를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합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라지 ABC 식을 직접 써보고 더해보시면 자명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문이 들지 않고 사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항식끼리의 곱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다항식의 곱셈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지수법칙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지수법칙의 가장 기본 형태는 x의 m제곱 곱하기 x의 n제곱이면 두 개의 지수의 값을 더해서 x의 m 플러스 m제곱이라고 썼던 것. 두 번째, x의 m제곱의 n제곱은 x의 mn이라고 썼던 것. 세 번째, xy의 n제곱은 x의 n제곱, y의 n제곱이라고 써주면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3x 곱하기 4x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지수 법칙 써서 x의 1 더하기 1이니까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분배 법칙을 이렇게 적용해서 6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15x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워지면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상황이 찾아오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원칙대로라면 분배 법칙을 써주는 겁니다. 3x 플러스 1에 2x제곱을 곱하고 더하기 3x 플러스 1에 x를 곱한 값을 다시 분배 법칙을 써서 3x 곱하기 2x제곱 6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x라고 쓰고, 동류항을 정리하면 6x 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x라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어떻게 많이 했어요? 자, 순서대로 3x와 2x제곱, 3x와 x를 곱해서 써주고, 그 다음 1을 2x제곱과 곱하고 1을 x와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자, 각각의 항들이 모두 다른 식에 있는 항들과 곱해질 수 있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식을 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자, 법칙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다항식의 곱셈도 교환 법칙이 당연하게도, 잘못 썼네요. 당연하게 성립하고 결합 법칙
역시 당연히 성립합니다. 마지막, 다항식끼리의 곱셈과 덧셈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도 분배 법칙 역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사실 종합하면 이쪽 다항식의 덧셈에서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다항식의 곱셈에서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던 대로, 우리가 수를 계산하던 그 방식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들 여기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항식의 나눗셈 해보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자, 지수법칙부터 살펴보면 x의 m제곱 나누기 x의 n제곱은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자, 셋으로 나눴었습니다. m보다 n이 크다면 x의 m-n, m과 n이 같다면 가로칠게요. 1. m보다 n이 크다면 x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분의 1이라고 이렇게 셋으로 나눠 썼습니다. 이렇게 나눠 쓴 거를 그대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곱셈과 덧셈이 숫자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처럼 나눗셈 역시 숫자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x제곱 y 4제곱 더하기 x 5제곱 y 6제곱 나누기 xy라면 우리 배웠던 대로 xy를 분모로 보내서 xy분의 x제곱 y 4 지울게요. y 4제곱 더하기 xy분의 x 5제곱 y 6제곱 xy 3제곱 더하기 x 4제곱 y 5제곱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나눗셈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나눗셈이냐면 다항식 x 4제곱 더하기 5x 3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라는 식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숫자의 나눗셈으로 예를 들면 이쪽에 1500 미안합니다. 15013이라는 숫자를 101로 나눈다고 해봅시다. 숫자의 나눗셈 다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숫자의 나눗셈 못하는 사람 없죠? 다항식의 나눗셈도 방금 우리가 숫자 한 것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x에 관한 2차항이 없으니까 한 칸 띄워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자릿수 맞추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선생님은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할게요. 얘를 x제곱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 1차항이 없기 때문에 하나 띄워주겠습니다. 1로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 1을 썼던 이유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였죠. 마찬가지로 또다시 최고차항을 봤더니 4차 x의 4제곱입니다.
x제곱에 무엇을 곱해야 x4제곱이 될 것인가? 알고 있죠? x제곱입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4제곱 더하기 x제곱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눗셈에서 했던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5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 나옵니다. 얘를 다시 이 숫자를 맞춰주려면 5x가 필요하고 5x 세제곱 플러스 5x가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이번엔 x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만 있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주목할 거는 숫자에서 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 다항식의 나눗셈 한 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 같이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저 다항식의 나눗셈은 반드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흔히 a 나누기 b를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를 b로 나누었더니 목 q가 나왔고 나머지 r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 a란 값은 나눴던 수 b와 목 q를 곱한 거에 나머지 r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15,013이라는 숫자는 101 곱하기 148 더하기 65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식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x 4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라는 숫자는 식은 x제곱 더하기 1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x 플러스 4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반드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눗셈 지금 우리가 나눗셈을 사용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모양, 물론 이게 나눗셈을 하는 쉬운 방법이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계산할 때는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실제 문제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눗셈 배운 방법이 여기처럼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라면 이런 방법으로 나눠보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된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다항식의 연산, 오늘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사칙연산에 대해서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오늘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숫자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더라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